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모른다바를 여행하면서 바오밥 거리만 경험하면 뭔가 모르게 아쉽습니다. 모른다바에서 바오밥 거리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최고의 포식자인 포사가 살고 있는 키린디 보호구역과 칭기 국립공원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최소 2박 3일 걸리는 칭기 국립공원은 생략하고 키린디 보호구역과 카누를 타고 가공되지 않는 순수한 마다가스카르 어촌을 만날 수 있는 베타니 빌리지를 다녀왔습니다. 키린디 보호구역은 모른다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거리에 있으나 거의 모든 도로가 비포장 도로이기에 편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키린디 보호구역에서 2시간 투어하고 점심 먹은 뒤 숙소로 돌아오면 하루가 끝나는 일정입니다. 키린디를 탐방하려는 목적은 마다가스카르 최고의 포식자인 포사와 야생 리머, 즉 여우원숭이를 자연 그대로 환경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다면 피그미 쥐여우 원숭이도 만날 수 있지만 이놈은 야행성이라서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소개하는 사륜구동 SUV를 이용해서 다녀왔는데요. 비용은 40만 아리아리, 우리 돈 약 12만 원입니다. 호텔은 차량을 고객에게 소개해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듯 했습니다. 수수료 없이 차량을 수배하고 싶다면 기사와 직접 접촉해야 하지만 관련 정보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예약한 SUV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들다가 2007년도에 단종된 테라칸으로 비포장 도로이면서 부침이 심각한 험지 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이었습니다. 키린디 보호구역 주차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온통 한국인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안타나나리보에서 같은 호텔에 투숙했던 패키지팀 한 팀과 또 다른 패키지팀이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린디 보호구역은 혼자 탐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반드시 전문 가이드를 동반해야 합니다. 2시간 기준으로 5만 아리아리, 약 15,000원을 내야 합니다. 택시 비용과 가이드 비용을 혼자 감당하려니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우지만 이번 아니면 영원히 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강행했습니다. 패키지 팀이 먼저 가이드를 따라 숲속으로 사라졌고요. 나도 가이드를 따라서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의 소리라고는 내 발 소리뿐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귀를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숲풀 사이로 소리 죽여 앞서가던 가이드가 뭔가를 찾은 듯 혼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더니 조용히 오라며 손짓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갔더니 나무 위에 브라운 리머가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야생 상태이기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안타나나리보의 리머파크의 리머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영상 상태가 좋아서인지 털에서 윤기가 나고 매끈해 보였습니다. 사람을 천적으로 여기지 않은 듯 가까이 오기도 했고요. 가이드가 소라 껍데기에 물을 담아주니까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한국인 패키지 팀이 다가왔고요. 소란해지자 리머는 숲속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숲길을 따라 돌아다니는데 더는 아무런 동물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었던 포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패키지 팀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포사가 관리사무소 식당에서 키우는 닭을 잡아먹고 주변에서 휴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숲속에서 덜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포사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인근에 도착했더니 숲속에 포사가 있었습니다. 포사는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외형적으로는요, 고양이나 퓨마를 닮았으나 우리나라의 쪽제비나 담비를 확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전적으로는 몽구스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몸 길이가 70에서 80cm, 꼬리만 65cm, 몸무게는 6에서 8kg 정도이고요. 짙은 갈색에 약간 붉은색이 도는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잘 오르기 때문에 주로 여우원숭이, 즉 리머를 사냥하고 그 밖에 설치류, 파충류를 먹고 삽니다. 2-3천만 년 전 아프리카로부터 이주한 몽구스 또는 사양 고양이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식물 더미 또는 뗏목에 올라탄 채 바다를 표류하다가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한 뒤에 경쟁자 없는 환경에서 몸집을 키우면서 진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다가스카르인에게 포사는요, 밉지만 신비로우면서 두려운 숲의 정령으로 여겨집니다. 가끔 민가로 내려와서 닭을 잡아먹고 새끼 염소를 죽이기에 농민에게는 해로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요, 한 사냥꾼이 깊은 숲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음식을 나눠달라고 했고 사냥꾼이 흔쾌히 나눠주자 여인은 나는 포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숲의 영혼이다. 너의 친절에 보답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냥꾼이 사냥할 때마다 풍요로운 결과를 얻었고요. 이 때문에 마을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포사를 함부로 대하거나 숲을 해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전설도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숲에서 동물을 마구 잡자 어느 날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곳에는 크다란 포사가 번뜩이는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포사를 죽이려 했으나 포사는 민첩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에 마을에서 가축이 모두 사라졌고요. 사람들은 이를 숲의 정령으로 변신한 포사의 짓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하며 숲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호구역 사무실 식당에서 닭을 잡아먹고 배가 부른 포사는요, 땅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귀찮은지 슬금슬금 피하더니 마침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도요, 포사는 아주 희귀한 동물로 실물을 보기 힘들어서 현지인 대부분이 실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SUV를 소개해준 호텔 매니저는요, 내가 포사를 보기 위해 기린디 보호구역을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99% 보지 못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온 뒤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자 깜짝 놀라면서 운이 정말 좋은 경우라고 지켜 세워주었고요. 자신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포사가 서식하려면 한 마리당 48평방킬로미터의 넓은 숲이 필요하지만 마다가스카르에 이를 만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기에 서식지가 제한됩니다. 포사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키린디 보호구역에 약 30-40마리가 있으나 깊은 숲속에 있어서 관찰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험난한 여정 끝에 만난 포사였지만 직접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는 가공되지 않는 마다가스카르 어촌을 찾았습니다. 모른다바 라구나 비치에서 얕은 강하구인 카넬 헬렛을 건너면 베타니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기도 없고요, 콘크리트 건물도 거의 없는 주민들이 갈대로 지은 집에 살아가는 리얼 아프리카 어촌입니다. 기안 8사가 이곳을 방문해서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배진수식에 참여하며 춤을 추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나는 호텔에서 소개받아 바로 앞에서 출발하는 카누를 타고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리로는 약 1.3km이고요. 카누 비용은 5만 아리아리, 16,500원입니다. 내가 노줄 필요가 없어요. 32명이 앞뒤에서 수로를 따라 노져갑니다. 맹그로브 나무와 뻘, 수로가 펼쳐지다가 이윽고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지인 주민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현지인 가이드 비용은 없다고 말하지만 팁이 필수입니다. 마을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볼거리는 없어요. 그저 이곳이 진짜 마다가스카르 어촌이며 현지인의 삶이 녹아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현대 문명이 거의 미치지 않은 듯한 마을을 한 바퀴 돌면 투어는 끝납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가이드가 갑자기 야자나무를 타고 올라가더니 코코넛 하나를 땄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도끼로 잘라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맛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게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한 모금 마신 뒤 조금 더 졸졸 따르던 꼬마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는요, 플라스틱 통을 두드리면서 박자에 맞춰서 자신들만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연이 감동적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럽고 슬펐습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먹여 살리려는 아버지들의 몸부림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약간의 팁으로 가이드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 뒤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수로를 건너기 위해 물가로 돌아왔을 때 노젓놈 배로 근해에서 잡은 작은 생선을 떼내느라 바쁜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점은요,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한 가난한 삶을 사는 이들의 얼굴 어디에도 분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서는 평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이들의 행복과 불행을 내 마음대로 정의했던 오만함을 반성했습니다. 남루한 얼굴에도 미소 잃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떠올랐습니다. 잠시나마 포장되지 않는 마다가스카르의 속살을 본 겁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모른다바에서 안타나나리보로 돌아오면서 경험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